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명작 초록 지붕의 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앤은 앨런 아주머니로부터 묵사관 차 대접 초대장을 받고 양이라 불린 것에 큰 전율을 느끼며 기뻐합니다. 걱정 많은 마릴라는 앤이 감정의 기복을 줄이고 차분해지길 바라지만 앤은 설렘과 걱정 사이를 오가며 정성껏 방문을 준비합니다. 약속 당일 앤은 목사관에서 사랑스러운 분홍 오건디 드레스를 입은 앨런 아주머니 그리고 친구 로레타와 함께 즐거운 다과 시간을 보냅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앤은 앨런 아주머니를 향한 깊은 애정을 느끼고 주일학교 성가대 참여와 새로운 여선생님 스테이시 선생님의 부임 소식에 다시 한번 황홀한 희망에 부풀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23장 앤 명예가 걸린 사건으로 공경에 처하다. 앤은 결과적으로 2주보다 더 긴 시간을 견뎌내야 했다. 진통제 케이크 사건 이후 거의 한 달이 흘렀으니 새로운 종류의 공경에 빠질 때가 된 셈이었다. 찬방에서 생각 없이 탈지유 한 대접을 돼지 멍이통이 아닌 뜨개질실 뭉치 바구니에 쏟아버리거나 상상에 빠진 채 몽상에 잠겨갔다가 통나무 다리 가장자리에서 게을로 뚝 떨어져 버리는 것 같은 사소한 실수들은 사실 사고로 치기도 어려웠다. 목사관 차 대접 일주일 후 다이애나 베리가 파티를 열었다. 작고 엄선된 파티예요. 앤이 마릴라에게 장담했다. 딱 우리 반 여자애들만 모이거든요. 그들은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차를 마신 뒤까지는 별다른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다 그들은 베린의 정원에서 모든 놀이에 약간 실증이 났고 눈앞에 나타날 어떤 매혹적인 장난질이라도 기꺼이 저지를 준비가 된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이 장난은 곧 내길 아는 형태로 나타났다. 당시 에이벌리의 어린 일당들 사이에서는 내기가 유행하는 놀이였다. 처음에는 남자애들 사이에서 시작되었지만 곧 여자애들에게로 번졌는데 그해 여름 에이벌리에서 내기를 제안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저질러진 온갖 어리석은 일들을 다 모으면 책 한 권은 좋게 채울 정도였다. 우선 캐리 슬론이 루비 길리스에게 앞문 앞에 있는 거대한 고목 버드나무의 특정 지점까지 올라가 보라고 내기를 걸었다. 루비 길리스는 그 나무에 득실거리는 둥뚱하고 초록색인 애벌레들을 죽을 만큼 무서워했고 혹시라도 새 모슬린 드레스를 찢어먹으면 엄마에게 혼날까봐 겁이 났지만 캐리 슬론을 당황하게 만들면 알렵하게 나무에 올라갔다. 그러자 조시 파이가 제인 앤드류스에게 정언을 한 번도 멈추거나 오른발을 당에 대지 않고 왼쪽 다리로만 뛰어보라고 내기를 걸었다. 제인 앤드류스는 용감하게 시도했지만 세 번째 모퉁이에서 힘이 빠져 패배를 자백해야 했다. 조시의 승리감이 예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치게 노골적이었기에 앤셜리는 조시에게 정원 동쪽 경계에 있는 판자 울타리 꼭대기를 따라 걸어보라는 내기를 걸었다. 사실 판자 울타리를 걷는 것은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술과 머리와 발 뒤꿈치의 평형 감각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하지만 조시 파이는 인기 있는 아이가 되기 위한 자질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판자 울타리 걷기만큼은 적절히 연마된 선천적이고 타고난 재능이 있었다. 조시는 마치 그 정도 일은 내기를 걸 가치조차 없다는 듯이 아주 태연자약하게 베린의 울타리를 걸어갔다. 다른 아이들 대부분도 울타리를 타려는 노력을 하다 고초를 겪어본 적이 있었기에 조시의 묘기에 마지못해 감탄을 보냈다. 조시는 승리감에 상기된 얼굴로 울타리 꼭대기에서 내려오며 앤을 향해 도전적인 시선을 던졌다.
애는 빨간 다음 머리를 휙 뒤로 젖혔다. 그렇게 작고 낮은 판자 울타리를 걷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앤이 말했다. 난 지붕의 꼭대기 육마루를 걸을 수 있는 메리즈빌의 어떤 여자애를 알고 있거든. 나만 믿어. 조시가 딱 잘라 말했다. 지붕 꼭대기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봐. 어쨌든 너는 절대로 못할걸. 내가 못한다고? 앤이 성급하게 외쳤다. 그럼 내가 한번 해봐. 조시가 도전적으로 말했다. 저기 위로 올라가서 베리 아저씨네 부엌 지붕 용마루를 걸어보라고 내기를 걸겠어. 앤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해야 할 일은 명확히 하나뿐이었다. 앤은 부엌 지붕에 사다리가 놓여있는 집 쪽으로 걸어갔다. 5학년 여자아이들 모두가 기대감 반, 걱정 반으로 어머 하고 소리쳤다. 하지 마, 앤. 다이애나가 간곡히 만류했다. 떨어져서 죽을지도 몰라. 조시파이 말은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해보라고 내기를 거는 건 공정하지 않아. 난 해야만 해. 내 명예가 걸린 문제야. 앤이 엄숙하게 말했다. 다이애나, 난 저 용마루를 걷거나 아니면 시도하다가 죽겠어. 만약 내가 죽으면 내 진주구슬 반지는 내가 가져.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애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용마루에 올라섰다. 그 위태로운 발판 위에서 수직으로 중심을 잡은 애는 용마루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세상 속에서 불편할 정도로 높은 곳에 와 있다는 사실과 용마루 걷기는 상상력이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어지러울 정도로 의식하면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는 대참사가 닥치기 전까지 몇 걸음을 용케 내디뎠다. 그러다 몸이 흔들리더니 중심을 잃었고 발을 헛디뎌 비틀거리다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다. 애는 햇볕에 달궈진 지붕 위를 미끄러져 내려와 아래쪽에 엉켜있던 미국 담쟁이 덩굴 속으로 요란하게 추락했다. 아래에서 지켜보던 경악한 아이들이 동시에 공포 섞인 비명을 지르기도 전의 일이었다. 만약 앤이 기어 올라갔던 쪽 지붕으로 떨어졌더라면 다이애나는 아마 그 자리에서 즉시 진주구슬 반지를 물려받게 되었을 것이다. 다행히도 앤은 반대편으로 떨어졌는데 그곳은 지붕이 현관 위쪽까지 내려와 지면과 아주 가까웠기에 거기서 떨어지는 것은 훨씬 덜 위험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애나와 다른 아이들이 미친 듯이 집을 돌아 뛰어갔을 때 그 자리에 뿔이 박힌 듯 서서 히스테리를 부린 루비 길리스는 제외하고 그들은 앤이 망가진 미국 담쟁이 덩굴 더미 사이에 하얗게 질린 채 축 늘어져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앤 죽은 거니? 다이애나가 친구 곁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다. 오, 앤, 사랑하는 앤, 제발 한마디만 해봐. 죽었는지 아닌지 말 좀 해달란 말이야. 모든 아이가 천만다행이라 생각했고 특히 조시 파이는 상상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앤셜리를 비극적인 유절로 몰아넣은 원흉으로 낙인 찍힐 미래에 대한 끔찍한 환영에 사로잡혀 있다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때 앤이 어지러운 듯 몸을 일으켜 앉으며 불확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 다이애나, 죽지는 않았어. 하지만 내 생각에 의식을 잃은 상태인 것 같아. 어디를? 캐리 슬론이 흐느끼며 물었다. 오, 어디가 말이야. 앤이 대답하기도 전에 베리 아주머니가 현장으로 달려왔다. 아주머니를 보자 앤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애썼지만 날카롭고 짧은 비명을 지르며 다시 주저앉았다. 무슨 일이니? 어디를 다친 거야? 베리 아주머니가 다급히 물었다. 발목요. 앤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오, 다이애나. 제발 아저씨를 찾아서 저를 집에 좀 데려다 달라고 말씀드려줘. 도저히 걸어서는 못 갈 것 같아. 그리고 제인이 정원 한 바퀴도 못 돌았는데 내가 한 발로 그 먼 곳까지 깡충깡충 뛰어갈 수는 없을 게 분명하니까. 마릴라는 과수원에서 여름 사과 한 대접을 따고 있다가 베리 씨가 통나무 다리를 건너 비탈길을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곁에는 베리 아주머니가 있었고
그 뒤를 어린 여자아이들이 줄지어 따르고 있었다. 그의 품에는 머리를 어깨에 힘없이 늘어뜨린 앤이 안겨 있었다. 그 순간 마릴라는 어떤 계시를 받은 듯했다. 심장을 꿰뚫는 갑작스러운 공포 속에서 그녀는 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앤을 좋아한다고 하니 앤을 무척 아낀다고는 인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비탈길을 정신없이 달려내려가며 그녀는 알게 되었다. 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이다. 베리 씨,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마릴라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수년 동안 자제심 있고 현명했던 마릴라의 모습치고는 너무나 창백하게 질려 떨고 있었다. 앤이 직접 고개를 들며 대답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마릴라 아주머니, 용마루를 걷다가 떨어졌어요. 발목이 삔 것 같아요. 하지만 마릴라 아주머니, 목이 부러졌을 수도 있었잖아요. 우리 사물의 밝은 면을 봐요. 너를 그 파티에 보내줄 때부터 이런 일을 저지를 줄 알았어야 했는데 안도감 때문에 오히려 날카롭고 까칠하게 마릴라가 말했다. 베리 씨, 아이를 이 안으로 데려와 소파에 눕혀주세요. 맙소사. 얘가 그만 기절해버렸어. 정말 그렇듯 사실이었다. 부상의 고통에 짓눌린 애는 자신의 소원 중 하나를 더 이루게 되었다. 정말로 기절해버린 것이다. 수억 들판에서 급히 불려온 매슈가 곧장 의사에게 보내졌고 이윽고 도착한 의사는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앤의 발목이 부러진 상태였다. 그날 밤 마릴라가 창백해진 소녀가 누워있는 동쪽 박공방으로 올라가자 침대에서 애처로운 목소리가 그녀를 맞이했다. 마릴라 아주머니, 제가 가엾지 않으세요. 내 자업자득이지 뭐냐. 마릴라가 블라인드를 휙 잡아당겨 내리고 등불을 켜며 말했다. 바로 그래서 아주머니가 절 가엾게 여기셔야 하는 거예요. 앤이 말했다. 이 모든 게 제 잘못이라는 생각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니까요. 누군가 다른 사람 탓을 할 수만 있다면 마음이 훨씬 편할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마릴라 아주머니, 만약 아주머니가 용마루를 걸어보라는 내기를 제안받았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난 튼튼하고 안전한 당바닥에 딱 버티고 서서 마음대로 내기를 걸어보라고 했겠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마릴라가 말했다. 앤이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정신력이 아주 강하시잖아요. 전 그렇지 못해요. 전 조시파이의 경멸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을 뿐이에요. 조씨는 평생 저를 비웃으며 으스댔을 거라고요. 그리고 전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마릴라 아주머니가 저를 너무 몰아세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절한다는 건 생각만큼 근사한 일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의사 선생님이 부러진 발목을 맞출 때 얼마나 끔찍하게 아팠는지 몰라요. 전 6대 7주 동안은 돌아다니지도 못할 거고 새로 오시는 여자 선생님도 놓치게 될 거예요. 제가 학교에 갈 수 있을 때쯤이면 선생님은 더 이상 새 선생님이 아니겠죠. 그리고 길반 친구들 모두가 저를 앞질러 갈 거고요. 오, 전 정말 고난을 겪는 운명인가 봐요. 하지만 아주머니만 저를 몰아세우지 않으신다면 이 모든 걸 용감하게 견뎌보도록 노력할게요. 그래, 그래, 화 안 났다. 마릴라가 말했다. 너도 참 운 없는 아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구나. 하지만 내 말대로 고통을 겪는 건 결국 너 자신이니까. 자, 이제 저녁 좀 먹어보렴. 제게 이런 상상력이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지 않나요? 앤이 말했다. 상상력 덕분에 이 시간을 아주 훌륭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릴라 아주머니, 상상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뼈가 부러졌을 때 도대체 어떻게 견딜까요? 앤은 그 뒤로 이어진 지루한 7주 동안 자신의 상상력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아주 많았다. 하지만 그녀가 오로지 상상력에만 의존했던 것은 아니었다. 많은 방문객이 찾아왔고 학교 친구들이 꽃과 책을 가지고 들러 에이벌리 아이들 세계에서 일어난 온갖 소식들을 전해주지 않고 지나가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마릴라 아주머니,
모두가 정말 너무나 선량하고 친절했어요. 앤이 처음으로 바닥을 절뚝이며 가로질러 갈 수 있게 된 날, 행복하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누워만 지내는 건 그리 즐거운 일이 아니지만 거기에도 밝은 면은 있어요. 아주머니,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는지 알게 되니까요. 세상에 벨 교장 선생님까지 저를 보러 오셨다니까요. 그분은 정말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물론 마음이 통하는 친구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전 그분이 좋고 예전에 그분의 기도문을 비판했던 게 너무너무 죄송해요. 이제 보니 그분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단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들리게 말하는 습관이 드셨을 뿐이죠. 조금만 노력하신다면 고칠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넌지시 힌트를 좀 드렸어요. 제 개인적인 작은 기도들을 흥미롭게 만들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말씀드렸거든요. 교장 선생님은 당신이 어렸을 때 발목이 부러졌던 이야기를 제게 다 해주셨어요. 벨 교장 선생님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다니 생각만 해도 너무 이상해요. 제 상상력에도 한계가 있나 봐요. 그건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분을 소년으로 상상해 보려고 하면 지금 주일학교에서 보시는 모습 그대로 회색 구슬비와 안경을 쓴 채 몸집만 작아진 모습이 떠올라요. 반면에 앨런 아주머니는 어린 시절 모습을 상상하기가 정말 쉬워요. 앨런 아주머니는 저를 보러 14번이나 오셨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이거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 아닌가요? 목사님 아내로서 서야 할 시간이 그렇게나 많으신데도요. 게다가 아주머니는 병문안 오시기에 참 유쾌한 분이세요. 절대로 제 잘못이라느니 이번 일로 제가 더 착한 아이가 되길 바란다느니 하는 말씀은 안 하시거든요. 린드 아주머니는 저를 보러 오실 때마다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게다가 제가 더 착해지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될 거라곤 믿지 않는다는 듯한 말투로 말씀하셨죠. 심지어 조시파이도 저를 보러 왔어요. 전 조시를 가능한 한 정중하게 맞이했어요. 조시도 제게 용마루를 걸으라고 내기를 걸었던 걸 미안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만약 제가 죽었더라면 조시는 평생 가책이라는 어두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을 거예요. 다이애나는 충실한 친구였어요. 제 외로운 베갯머리를 위로해 주러 매일같이 왔거든요. 하지만 학교에 갈 수 있게 되면 정말 너무 기쁠 거예요. 새 선생님에 대해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들었거든요. 애들 모두 선생님이 완전히 사랑스럽다고 생각해요. 다이애나 말로는 선생님 머리카락은 너무나 예쁜 금발 곱슬이고 눈은 정말 매혹적이시래요. 옷도 아름답게 입으시는데 소매의 뽕이 에이벌리에서 누구보다도 크대요. 금요일 오후 격주마다 낭독 시간을 갖는데 모두가 작품 하나씩을 읊거나 대화극에 참여해야 한대요. 생각만 해도 정말 영광스러워요. 조시파이는 그게 싫다고 하지만 그건 조시가 상상력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다이애나와 루비 길리스, 제인 앤드류스는 다음 주 금요일에 할 아침 방문이라는 제목의 대화극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낭독회가 없는 금요일 오후에는 스테이시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두 숲으로 데려가서 야외 학습을 하고 양치식물과 꽃과 새들을 공부한대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체육 운동도 하고요. 린드 아주머니는 그런 해괴한 일은 들어본 적도 없다면서 이게 다 여자 선생님을 채용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전 그게 정말 멋질 것 같고 스테이시 선생님이 마음이 통하는 친구라는 걸 알게 될 거라고 믿어요. 조시파이와 내기를 하고 베린의 지붕 용마루에 올라간 앤의 모습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었나요? 지붕 용마루에 올라가는 건 위험한 일이야 아니면 위험한 일 후에 깨닫는 것이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